기독교 성윤리연구소에서는 성교육 교재를 번역 출간하였습니다. 우리 자녀 성경적 성교육 시리즈입니다. 총 10권, 남자아이 5권, 여자아이 5권입니다. 남녀 아이 각기 따로 연령에 맞게 만들어졌다는 것이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 책의 목적과 특징을 3가지로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 가정, 아름다움입니다. 기준, 이 책은 기준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자녀의 성과 연령에 맞게 성경적인 기준을 알려주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정, 이 책은 가정에서 혹은 공동체적으로 함께 읽습니다. 읽어가며 배우고 익히고 가르치는 용도로 이 책을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움, 이 책은 아이들에게 성을 또 결혼을 그리고 가정을 아름답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더럽고 피하고 싶은 주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성과 가정에 대한 아름다움을 소개하여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합니다. 부디 이 책을 통해 아이들에게 올바른 성경적인 성 정체성과 성의식, 결혼과 가정을 바라보는 건강한 눈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좀 더 구체적인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초등학교 고학년과 청소년 교재의 활용법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책을 구입하고 책장에만 꽂아 놓아서는 안 되겠죠. 어떻게 가정에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이 영상이 준비되었습니다. 먼저 내 몸이 변하고 있어요는 2차 성징이 일어나기 시작한 만 9세에서 11세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을 위해 쓰여졌습니다. 또 성과 새로운 나는 사춘기에 들어선 만 12세에서 14세 중학생, 그리고 사랑과 성, 그리고 하나님은 성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지식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자녀 성경적 성교육 시리즈는 각 연령대에 맞는 정보를 담고 있는데요. 그 시기마다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궁금해하는 질문, 그리고 그 답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이 시리즈를 자녀와 함께 읽고 읽은 내용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이 부모님과의 성에 대한 자유로운 이 대화는 아이들의 성에 대한 건강한 태도를 발전시킬 가능성을 높인다고 합니다. 성에 대해 건강하게 소통하지 않은 아이들은 이 왜곡된 성을 배우기가 쉽습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을 이 책은 제공해 줍니다. 이런 것까지 알아야 할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읽다 보면 민망한 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정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은 스마트폰, 유튜브, 또 인터넷, 또 음악과 여러 또래 친구들을 통해서 성에 대해서 정말 많은 정보와 또 왜곡된 문화 속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에 대한 이 최소한의 지식이 있어야 우리 아이들이 보고 배운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적절한 가치관과 잘못된 정보를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책은 자녀들과 건강한 성에 대해 대화를 할 수 있는 좋은 재료가 됩니다. 이 책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첫째로 아이들에게 책을 권하기 전에 부모님께서 먼저 책을 읽으세요. 이 책은 부모님이 반드시 먼저 읽으셔야 합니다. 부모님께서 책의 내용을 살펴보신 후에 책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녀가 궁금해하는 질문을 가지고 함께 대화를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둘째, 자녀에게 한 일주일에 한 챕터 정도를 정해서 읽게 하고 자유롭게 한번 대화를 나눠보세요. 대부분의 자녀들은 아마 이 책을 끝까지 읽고 싶어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책의 내용 중에 일부만 관심을 가질 수도 있죠. 하지만 책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다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집중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좋은 대화의 방법입니다. 한 번에 길고 또 진지한 대화도 중요하지만 책의 여러 챕터들을 한 주에 한 챕터씩 읽으면서 짧은 대화를 여러 번 하는 것은 더 좋은 방법입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부모와 자녀 간에 성에 대한 대화의 장이 열어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자녀와 함께 이 책을 함께 읽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어른들에게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함께 대화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자녀의 건강한 이 성 가치관 발달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이 대화를 진행할 때 부모님은 질문 중심으로 대화를 해주시고 자녀의 말을 경청해 주세요. 부모님은 질문 중심으로 대화를 하시면서 최대한 말을 줄여주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대화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분위기가 너무 중요해요. 성에 관해 아이가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이 가정의 분위기, 이 분위기는 부모가 자녀의 말을 잘 경청해 주는 것이 핵심이겠죠. 그리고 마지막 때에 그 대화의 말미에 잠깐의 대화를 나누어 주시고 결론을 내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이야기할 때에는 자녀의 그런 어떤 감정 또 성에 대한 생각들이 부모님과 조금 다를 수 있어도 존중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넷째로는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성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이 과정 자체가 아주 좋은 과정이라는 사실을 느끼게 해주셔야 됩니다. 비록 아이들이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향한 신뢰와 솔직함을 유지해 주셔야 됩니다. 아이에게 성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니야, 좋은 거야, 이런 신호를 줄 수만 있다면 아이들은 언제 어디서나 떠오르는 생각들을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5번째, 이 대화가 생각만큼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조금씩 천천히 그 대화를 지속해 나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성교육을 받았던 기억이 있는 자녀들에게 질문을 하면 거의 모든 자녀들이 성교육에 대한 대화 자체가 너무 없었고 너무 늦었다, 이미 아는 사실을 또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흥미를 잃었다고 대답을 많이 합니다. 물론 우리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 몸의 변화와 또 성행위에 대해 말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성이라는 것이 단지 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성이라는 주제의 대화를 나누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이 책은 하나님이 만드신 소년과 소녀의 고유하고 멋진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책을 활용한 이 대화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진 방식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활용법을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아이들에게 책을 권하기 전에 부모님께서 먼저 책을 읽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 자녀에게 일주일에 한 챕터 정도를 정해서 읽게 하고 자유롭게 대화를 나눠보세요. 그리고 셋째, 대화를 진행할 때는 부모님은 질문 중심으로 대화를 해주시고 자녀의 말을 경청해 주십시오. 그리고 넷째,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성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은 과정이라는 사실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5번째, 대화가 생각만큼 진행되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조금씩 천천히 지속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초등학교 고학년과 청소년 책 활용법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자녀 성경적 성교육 시리즈와 함께 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믿음의 가정이 되시길 축복합니다.